이분이 그 거짓말 인터뷰를 했던 분이죠, 세월호 네, 때. 맞습니다. 근데 거짓말 인터뷰한 분이 뭐 돈을 많이 받게 됐다고요? 네, 한마디로 그 지난번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예. 본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해경이 뭘 지원해주기로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 문제가 그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고 해서 고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사건과 관련돼서 저 인터넷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기서 지금 한 얘기들이 네, 맞습니다. 일부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것이 일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났더니만 그것을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에 대한 댓글이 본인에게 인신공격적, 모욕적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거의 뭐 1000명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합의금을 200 내지 500만 원 단순 계산을 해서 200만 원 곱하기 1000명이면은 20억에 대한 그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정당 권리 행사이냐 아니면 지나친 권리 남용이냐를 두고 지금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떤 거짓 인터뷰를 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 사람들이랑 저희들이랑 아예 대화를 거부를 하고 대화도 거부를 하고 있고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내용이 좀 과한? 저 얘기를 듣고요. 저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부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오버를 한 겁니다. 지나치게 오버를 한 것이고, 뭐, 그때 이제 좀 경솔한 친구도 있습니다만, 또 자발하게 따져볼 대목이, 우리 흔히 인터넷 댓글 비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문화도 저는 한번 상당 부분 개선할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에 당신 말 틀렸다, 왜 거짓말 하냐라는 댓글은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욕감이라든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인터넷에서, 뭐지, 우리 변호사님이 계십니다만은, 그 인터넷 안에서, 그러니까 진실을 논의를 하더라도 예.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또는 모멸감을 느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칼을 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한 800명쯤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800명이니까 1000명이 설도 있고. 네, 1000명 하면은 뭐 설도 있습니다. 최대한 하면은 그 뭐 몇십억, 한 10억, 20억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 의원님도 뭐 야구 해설가 워낙 유명하시니까 혹시 인터넷에 하 의원님 비난하는 글 많이 오죠. 뭐 저는 서울 사람인데 어떤 뭐 저 도를 따져가지고 경상도다 전라도다 전라도다 뭐 이래가지고서 뭐 참 입에 담기 힘든 그 욕설도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편파 방송했다고 예. 이제 그런 건 많이 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거 아니, 다 지금 무시하고 보냈어요. 변호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 의원님께서 야구 해설 뭐 어쩌고 뭐 고양이 어쩌고 욕을 막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하 의원님이 그 사람들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 명예를 예. 침해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심한 언사를 욕을 하거나 해서 모욕을 해서 모욕죄가 된다고 하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는 변론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되고 이게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100명, 200명도 넘어서 거의 1000명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른바 변형된 기획소송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마디로 권리는 보호해야 되지만 남용된 권리가 남용될 경우에 거기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욕설을 먹고도 네. 고소를 안 했고 참았고 이 홍가희 씨는 자기가 거짓 인터뷰를 하고 거짓 인터뷰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거든요. 화내는 모습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정답 필요 없고요. 거점에서 보자고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일베에서 이딴 그런 욕을 들어야 되는지 얼마 전에 나한테 영상 테러 당했잖아. 조용히 하세요. 예, 굉장히 뭐 어찌됐건 본인이 거짓 인터뷰를 했지만 본인 거짓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비판이 아니고요. 저도 인터넷에 가면 비판하는 욕이 많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예. 정말 안 봅니다. 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안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욕설하는 사람들하고 한 현장에 있으면은
저는 분노 놉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욕설한 게 천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저도- 나머지는 몰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수십 년 그 신문에 연재를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 힘 있는 그 여당 이쪽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방금 우리 박상민 선생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옵니다. 처음에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작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은 저도 안 보고 그다음에 또 방금 우리 하일성 선생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야구에 보면은 그 김성근 감독을 야신이라고 그러죠. 네. 야구의 신이라고. 아마 이 저 홍가혜 씨도 아마 고소의 신 정도 돼서 고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떤가. 근데 그 야신이 된 거는요, 김웅영 감독이 그 LG하고 예. 그때 이제 삼성하고 경기를 하면서 아 정말 야신이다 하고 김웅영 감독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김웅영 감독의 의도는 야신을 이겼으니까 나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야신이 됐는데 제가 지금 저 홍가희 씨가 저런 이제 뭐 고소를 하고 뭐 그랬다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 합의금을 받아내고 이런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힘없고 그 참 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또 뭐 권력도 없고 예. 힘도 없고 돈도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도 그러고 아니고 보니까 여성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합의금을 네. 많이 낸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재미라기보다 그 비극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불법 그 다운로드 이런 것들 받지 않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 그런 걸 해서 그 하면은 업체에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합의 안 해주면은 100만 원 합의 안 해주면은 이거 깜빵 보낸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정말 쫄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학생이 자살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저작권을 인정을 해야 돼. 권리는 인정해야 되지만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죄를 해서 고소를 남용한다는 그런 것으로 아마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인데요. 이슈 메이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홍가희 씨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인터넷 댓글에 정말 악질적인 것은 청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고소고발이 아니라 상호도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가려서 정말로 이것은 인터넷 문화를 건강하게 댓글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나쁜 이 댓글은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벌금이라든지 무슨 이게 합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어린 학생들 또 뭐 여성들 좀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정도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잔잔한 그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생각도 박사님 들어요. 그런데 네. 제가 뭐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네. 두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난한 사람을 고소해서 돈을 받는 이 과정 자체는 평범하게 생각해도 좀 마뜩치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뭐 그 무죄 판결은 났지만 그게 어떤 뭐 저는 뭐 법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면죄부를 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분명히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무죄, 그 죄 항목 명예훼손 죄는 아니지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다. 거짓말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홍가희 씨가 지금 우리 박상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냉철하게 진짜 판단해서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못 참을 정도의 모욕감을 줬다.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그건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맞습니다. 한 100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올린 그 댓글에 모든 것이 해당이 된다면은 조금 네, 맞습니다. 아쉬운 저도 그 감이 말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법조인으로서 일단 그 어떤 댓글, 사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실명제가 아닌 것에 뒤에 숨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인데 예. 거기에 굉장히 성적 모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의 뭐 1000명 가까운 사람을 한꺼번에 고소를 해버리면은 사실 고소를 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돈을 받고 합의해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국가 형사 체계가 전락해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 사건이 이번에 이래서 200만 원씩 다 받고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홍가희 비슷한 사람이 마치 거짓말 비슷한 정부 여당을 예. 굉장히 비난하는 얘기를 해놓고 그것이 기소가 되고 했을 경우에 댓글에 있는 사람을 쫙 해서 기획소송해서 잠시 내가 그 구속될지언정 민사소송이나 합의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사회적 좀 비교적 여성이라든가 취업 준비생들 이번에 합의를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자기도 자기도 구속당했다고 경찰서 갔다면 연락 좀 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쪽지가 왔어요. 자기 친구도 구속당했는데 갔다 오신 얘기 좀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뭐 성인한테 5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학생한테 200만 원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 가서 조사 받다가 이제 저희 반성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런 걸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합의 안 해줘도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를 저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저기 인터넷에서 확인한 건데, 이 방식에 대해 조롱하는 문자 메시지 두고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 위쪽에 보면, 합의금을 분할 납부하고 싶다. 마일리지 적립은 안 되냐. 다음에 또 고소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쿠폰 도장 안 찍어주냐. 10번 고소 당하면 한 번쯤은 합의금 안 내게 좀 해달라. 하여튼 분노를 넘어서 조롱을 하는 10번 고소 먹으면 한 번 무료.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은 좀 홍가희 씨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저도 그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중에 그 뭐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가희 씨 응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인터넷 댓글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것은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 못해서 한국 그 사법 체계를 개인의 합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그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새로 한번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이것이 어떤 합의금이 너무 금액이 크고 예.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이거는 분명 뭔가 제가 법조인으로 봤을 때도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오늘 또 불거진 게 뭐 홍가희 씨 변호인 측이 조금 다소 거칠게 피고소인을 대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이 논란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고소인을 겁을 줬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 씨 변호사 측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합의 때문에 전화하신 거죠? 네네. 합의금은 200만 원이고요. 1년 동안 기한 드릴 테니까 뭐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근데 이게 합의금 200만 원이 나올 정도로 그게 위중한 상황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많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홍가희 씨가 200 이하로 합의하지 말아라. 아니 안 하도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홍가희 씨가 아마 액수를 정해가지고 변호사한테 200만 원 이하는 어떤 경우에도 합의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방금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로 우리 인터넷 댓글의 저급한 문화는 청산돼야 됩니다. 예. 눈 뜨고 못 봅니다. 정말로 못 봅니다. 예. 오히려 그거 보면 더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제 상책인데, 그러나 이제 홍가희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그 댓글을 못 봤습니다만은 본인이 여성으로서 아마 참기 어려운 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응징을 하시라. 지금 뭐 말을 하면 욕설이 이제 미친 요 세자 올린 걸로 그러니까 무너지게 그 정도가 해서 국민의 여론을 이겨야 홍가희 씨가 이 얘기가 오히려 그런 많은 비방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당당히 임했다, 잘했다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필요 없어. 무조건 너는 2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이거는 예, 바로 그겁니다. 저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엄격하게 처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홍가희 씨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걸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수백 명 내지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하면서 조금 전에 언론 그 인터뷰 보도에서 보듯이 거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 버렸다는 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이 댓글에서 어떤 악성 댓글, 모욕적, 명예훼손 댓글 절대 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격 그러니까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 댓글에 대해서 진짜 그 나쁜 댓글을 갖다 청산한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하면은 그 좋겠지만 이게 이제 합의금을 1년 분할해서 뭐 내라.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이런 되는 대목이 이 대목에서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 예? 그렇잖아요. 그 200만 원을 1년에 분할해서 내라면은 이거는 글쎄 어떤 그 댓글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어떤 그 고소가 아니라 수금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돈을 수금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안선을 200만 원을 정해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꼬고대 무슨 그 세금도 왜 그 조기 세금이라고 빨리 내면 한 20%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선납 아주 할인 제도, 예, 선납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아주 옳지 않습니다. 이 논란은 그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가희 씨가 거짓 인터뷰를 했고 국가적 재난에 있어서 거짓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예.